네,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좀 살펴볼 아이는 V-Ray 7.1 업데이트 2에서 새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들어온 AI 인핸서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 그리고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인핸서는요, 뭐 크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대략 1년 전에 엔스케이프에서 맨 처음 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한 1년 걸렸죠. 그러면서 V-Ray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기대치가 매우 낮았어요. 저도 좀 실망을 한 측면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써보다 보니까 좀 장점도 있어서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코로나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렌더 셋업 가셔서 렌더 엘레먼트에다가 V-Ray 인핸서 데이터라는 엘레먼트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AI 툴이나 사이트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미지에 AI가 전반적으로 다 관여를 하지만 이 V-Ray AI 인핸서는 V-Ray 인핸서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 그리고 수목에만 관여해요. 나머지는 그냥 냅둡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이 엘레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꼭 넣어주시고 렌더링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 방법은 여기 AI 인핸서를 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뭐 탭이 닫혀 있다면 열리고 콜라보레이션 탭으로 자동으로 가게 되고요. 자, 요거 이제 제가 만든 그 클라우드의 프로젝트 폴더고 기존에 올렸던 아이들이 있죠. 그냥 업로드 파일 해주시면 됩니다. 쭉 하고 올라간 거예요. 당연히 이 기능을 쓰시려면은 카오스 그룹에 로그인이 되어져 있어야지 됩니다. 오프닝 클라우드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요건 이제 제가 과거에 올렸던 거고 지금 자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떠요. 그리고 인핸스 하겠냐라고 버튼이 보이죠. 그래서 인핸스 누르면 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뭐 눌러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저는 스톱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리 좀 해놓은 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핸스가 끝난 이미지고요. 자,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여기 점색에 가셔서 다운로드 파일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좌측은 렌더링된 원본 이미지고요. 우측은 인핸스드 이미지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핸스드 이미지는 4K예요. 그리고 렌더링 원본 사이즈는요 2K입니다. 즉 얘가 AI 인핸스드가 이미지 어떤 디테일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가로 세로 2배, 면적 4배로 키우게 됩니다.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4096 자, 이 아이 Shift 드래그해서 위에다 올리고요. 닫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미지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컴피 UI나 뭐 기타 다른 유료 사이트들의 인핸스 이미지처럼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 사람에만 적용이 되고요. 강아지, 개는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이 풀밭도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없어요. 자, 업스케일링이 되면서 좀 사이즈가 커져서 좀 디테일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일단은 퀄리티는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AI 아주 탑급 퀄리티는 아니지만 뭐 한 중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무도 요거는 이제 HDRI를 통한 배경에 있는 아이들은요. 인핸스드가 일어나지 않아요. 얘네가 엘레먼트로 별도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한 거는 안 된다. 다른 AI처럼 안 돼요. 요게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이유는 면적이 4K로 업스케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요것도 보실게요. 인핸스드 변화가 된 거는 없어요.
자, 요런 것들은 변화가 됐죠. 예, 요런 거에서 예, 문양이 아예 좀 바뀌잖아요. AI가 훨씬 더 많이 개입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사람이나 이런 것들 참 좋습니다. 자, V-Ray AI 인핸스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AI의 경우에는 노이즈 값 등을 통해서 AI가 이 이미지에 얼마나 많은 변조를 할 것인가를 그 양을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변화를 시켜야겠다. 뭐 이 여자를 인종을 바꿔야겠다. 이런 것도 되죠. 근데 우리가 있는 V-Ray AI 인핸스는요. 아예 옵션이 없어요. 그리고 변조되는 양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말 디테일을 업하는 정도지 뭐 크게 변화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장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AI가 많이 개입을 하다 보면 요거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에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적인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V-Ray는 이러한 오류가 작다. 대신에 당연히 이미지의 변조가 심한 거는 되지 않는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어디다 실무에다 쓸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런 배경 이미지 볼게요. 작게 렌더링 된 거는 이렇게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 해상도를 올릴 수 있다. 결국 V-Ray의 인핸스드는 뭐 조금밖에는 작동을 안 하지만 이 업스케일용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시간 없을 때 좀 작게 해가지고 업스케일로 크게 하면서 약간의 이런 사람, 나무 조금 디테일 추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뭐 많은 공간에서 테스트를 해서 이 업스케일링도 뭐 검증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뭐 여태까지 제가 몇 개 해본 것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초기에 부정적이었던 이 결과물이 매우 좋지 않았던 이유를 제가 알아냈어요. 저도 테스트를 할 때 그냥 대충 씬 꾸며놓고 막 하니까 크게 나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핸스드가 이미지에서 약간만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라이팅, 뭐 재질, 그리고 뭐 내가 지금 고른 이 나무 같은 경우도요, 좀 괜찮은, 디테일이 괜찮은 나무를 써야지 조금 더 잘 나오지, 막 진짜 허접한 거 갖다 놓고서 엄청나게 AI가 개입해서 막 그럴듯한 나무로까지는 바꿔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 3D 작업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 스캐터로 깔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역마다 약간 좀 마른 잔디의 느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이렇게 변화량을 줬다. 이런 것도 디테일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요런 3D 데이터 쓰실 때도 조금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못생기네 막 이런 애 갖다 넣으면 막 프로포션이 막 그냥 오징어급인 애들 갖다 놓고 이쁘게 잘 안 나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되는 퀄리티의 소스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라이팅도 잘해야 되고 뭐 재질도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핸스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3D에서 어느 정도 잘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좀 써본 V-Ray 인핸스드의 조금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3D 렌더링이랑 HDR이랑 원래 톤이 좀 살짝 많이 달라요. 근데 그것까지도 제가 어느 정도 맞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는 이제 컴피 UI에서 제가 인핸스에서 이제 갖다가 이제 합성을 한 거고요. 조금 제가 바라는 게 있다라면은 뭐 나무와 인간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한 영역을 지정을 해서 프롬프트 입력까지 돼서 그리고 AI가 어느 정도 개입할지도 정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강력한 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